이제 건물 얘기 나온 김에 전주에다가 건물을 수익형으로 이제 세팅을 하나씩 네. 하나씩 하신 건가요? 그쵸. 세 개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플러스 B를 하면 현금이 늘어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7천만 원 그거는 요새 스킬이 많이 늘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안 했고, 뭐 1,000만 원 하면은 막 여러 채를 샀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4, 50채 팔았으니까 여러 채를 샀으니까. 그럼 여러 채를 사면 현금이 확보가 되죠. 그럼 쌓이죠, 현금이. 그럼 그걸로 건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왜 그랬냐면 수익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 측면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 경험 측면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아이템이에요. 나중에 진짜 돈을 막 월세를 벌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돈이 서울에 경기도에 아파트, 건물을 살 만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지역에 전주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방 건물이 정말 싸요. 막 3층짜리 번듯한 건물도 막 2, 3억씩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사서 그냥 세만 줘도 플러스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세 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팔려고 그러면 안 팔릴 수 있죠. 근데 안 팔아도 돼요. 왜?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금 뭐 주는데 연이율 20%예요. 깰 거예요? 안 깨잖아요. 왜 깨요, 그거를?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B로 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었고, 이제 건물 안 팔아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조금 해본 상황이어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까지 하면은 좀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건물은 새를 다 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공사가 끝난 상황이고 하는데, 요게 되게 재밌는 게, 요거를 운영을 막 하다 보면요. 왜 안 빠지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뭐야? 왜 갑자기 들어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막 기쁜 마음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전주에 있는 모든 건물에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거는. 지금 아파트 지금 여기 다 올라가지고 지금 살 거 없죠. 근데 건물은 솔직히 살 거 너무 많아요. 너무 팔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다 올 근생으로? 아니요. 제가 그래서 그 세 가지 테마로 저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로 산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상가주택 샀어요. 상가주택. 그리고 두 번째는 모텔을 사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구를 샀어요. 이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해본 거예요. 다 다르네요? 네, 다 리모델링은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다세대 사서 분양을 하든지, 다세대는 쪼개서 팔잖아요. 다세대짜리 건물 좀 좋은 걸 봐놨는데 그걸 사실 사서 사실 좀 고쳐가지고 수익형 밑에 이제 원룸 같은 건 수익형으로 하고 뭐 이제 30평 아파트는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좀 세 번째 건물 이제 고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려고 해서 네 가지 테마로 정했던 거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돈이 될지는 몰랐고요. 근데 처음에 잡았던 거는 이걸 제가 계산했을 때는 다 수익률이 20%가 넘었어요. 제가 만약에 세를 내 생각대로 빼면 무조건 2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조건 좋은 거죠. 그때 무슨 생각,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저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판교, 뭐 그랑볼 이런 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근데 판교, 그랑볼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가진 현금으로 판교, 그랑볼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주 같은 건물들을 사가지고 수익률을 20%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는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 판교, 그랑볼도 이제 전세가의 5%. 그러면 그 전세가의 5%잖아요. 근데 20%면 4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억 갖고 8억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월세 치환인 거죠. 이 월세를 가지고 20%를 받아 놓으면 경기도에 있는 월세를 살 때는 내가 가진 현금의 4배 되는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건물 가격도 결정되지만 이렇게 월세 치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세를 막 가지고 놀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공실 나도 걱정 없어요. 수익률 20%로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나든 뭐 복비를 주든 뭐 물이 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 이자보다 높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수익률이 높아요? 왜 수익률이 높냐면 네. 건물이 싸니까요. 건물이 진짜 싸다니까요. 건물이 싸고 그리고 제가 공사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많이 해봤으니까 조금 싸게 남들보다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출이 많이 없어요. 건물에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올 때까지 그냥 그 가격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싸게 샀어요. 3억 뭐 이렇게 사니까. 뭐 대지 막 6, 70평짜리를 3층짜리 건물을 3억에 사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이 많아요. 근데 이게 건물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저도 배우고 있어서 되게 그렇지만 생각보다 예상대로 잘 안 돼요. 아파트만 하다가 건물 가면요, 예상대로 안 돼요. 전세 쉽게 잘 안 빠질 때도 많고요. 완전 사고가 달라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막 원룸, 투룸 사시는 분들이랑 이 아파트 사시는 분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지금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뭐 이걸 사세요 저걸 사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플러스 B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현금이 쌓이고 있고 그 현금으로 수익형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군가는 상가를 사도 되고요.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이 막히지 않으려면 플러스 B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그 남은 유동성으로 다시 이렇게 월세화를 시키는 것들이 제가 가는 지향점이고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보시면 만약에 제가 월세를 만약에 제 예상대로 만들어서 원래 이제 목표를 달린 게 월세 1,0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0이었는데 월세 1,000만 원으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달렸는데 1,000만 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월세 1,000만 원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고 이거는 저에 대한 신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증빙이니까. 증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담보 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미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P2P 대출이랑 그런 것들이 다 사업 구조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수익률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라고 하고 고금리로 빌리는 거고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진 사람한테 나 돈을 빌려줄 수 있어?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담보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월급이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원천징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세가 많다는 건요.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강의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진짜 실제 투자자를 모아서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턴키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서 지금 나이가 좀 어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아서 내가 건물 10채만 해보자라고 생각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10채를 해가지고 제 스토리가 쌓이면 이 스토리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파트가 더 돈이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저 지금 해도. 근데 이게 건물의 비효율이에요. 저한테는.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지금 저한테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신 아파트는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이제 조금씩 쌓아가는 거고 그런 거죠. 아, 이게 강남이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죠. 강남은 수익률 1% 2% 맞아. 짜리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기대하는 거죠. 편이고 이제 여기는 수익률 왕창 그렇죠. 쫙쫙 뽑아 먹으면서 그렇죠.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수익률이 좋다. 좋죠. 근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자부심을 못 느껴요. 강남 건물 갖고 있으면 자부심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강남 건물을 왜 사냐면 제가 볼 때는 집가 상승 때문에 사요. 수익률 1% 2%면요. 그냥 돈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진짜 마이너스. 근데 명함이고요. 그게. 그리고 집가가 상승했을 때 다시는 그 가격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좀 위험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그런 투자를 사실은 이해를 아직은 못 해요.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남 더위를 돈 밀어넣는 사람들 아직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돈이 그만큼 없고 그만큼 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왜 저렇게 하지라는 거를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게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까지 가길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목표고요. 그거보다 더 되는 게 목표면 사실 사업체를 나중에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부동산으로. 아니요. 뭐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체를 한다는 것들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내 밑에 두고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근데 그게 또 돈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투자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월세 1,000만 원 얘기했지만 그게 투자 펀딩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이 또 아이템이 그게 또 펀딩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래서 사실 펀딩까지 받는 것도 목표인 거죠. 근데 그건 좀 너무 머나먼 얘기고요. 제가 지금 직장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지금은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내 취미로 뭐 어떤 것들을 쌓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을 쌓는 거고요. 그 건물 3개는 뭐 아직 이제 입문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세입자도 맞추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은 그래도 각각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1호기, 맞아, 1호기, 2호기, 3호기 맞아. 그 입지가 또 각 물건마다 성격이 다르고 하니까 입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판단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야. 맞아요. 무조건 3층짜리여야 됐어요, 저는. 3층. 일단 3층. 왜냐하면 건물이 생긴 게 2층짜리는 별로더라고요. 3층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진짜 건물의 면적이 있잖아요. 네. 그 건물 면적이 한 40평은 됐어요. 제 생각에. 그래야지 이제 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건물의 가격이 3억이어야 돼요. 뭐 2억 얼마에 산 것도 있고 뭐 3억 얼마에 산 것도 있고 하지만 거의 3억 딱 맞춰서 샀거든요. 딱 그 기준이 있었고요. 그 건물을 고르는 기준은. 그리고 뭐 위치 그런 건 안 봤어요.
위치 그런 건 안 받고 이거 입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왜 3억에 샀냐면 아무리 싸게 월세가 들어와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입지랑 상관이 없는 거죠. 채우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월세가 싼 거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테마를 정했던 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가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고요. 법인으로 살려니까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텔을 사가지고 상업용 건물이니까 고쳐보자.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로 바꾸면 어차피 장기 투숙이 되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많이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다가구는 지금 다주택자 걸려있죠. 전주도 조정지역이죠. 그 다음에 취소되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2% 내더라도 사보자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는 원룸 있는 걸로만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딴 거지는 투룸 막 있어요. 막 큰 것도 있고 주인 세대는 막 커요. 근데 여기는 진짜 원룸만 있는 걸로 사가지고 원룸이 수익률이 좋잖아요. 사보자. 이렇게 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보자. 이렇게 된 거 산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건물 뭐 사야 돼요? 그거 물어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샀고 저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배워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좀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2명, 3명이서 몰려다니면서 저처럼 싼 걸 사가지고 싹 수리해가지고 이게 자기들 업인 거죠. 싹 수리해서 세입자 맞춰놓고 팔아요. 부동산 끼고 팔 수도 있고 처음부터 컨택해서 부동산을 해가지고 매도가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싹 수리해가지고 맞춰놓고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모텔을 생숙으로 바꾸려면 좀 이것도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전주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숙박업으로 나 있잖아요. 모텔이 숙박업으로 나 있는데 그 숙박업이 이제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숙박업이 있고 생활형인가? 뭐 아무튼 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숙박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는 환경과에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레인지라 하죠. 그런 게 고정형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가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뭐 설치돼 있는지, 이런 안전적인 소방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만 보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해주면요 환경과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생활용 숙박 시설로 해줘요. 그럼 그 세 개 건물을 다 허물고 지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리모. 다 리모델링으로 네. 본인 주도하에.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세 개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첫 번째 다 맡겼어요. 두 번째는 반만 맡겼어요. 세 번째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직장인이 아니면 내려가서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지든 뭐든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니까 조금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처음엔 너무 두렵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시켜놓고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그러면 반반 해가지고, 내가 요거 한번 시켜보고, 사장님이 요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해보고. 그 반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럼? 뭐 반은 뭐 이제 명확하잖아요. 샤시 같은 거, 뭐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그 사람들한테 직접 컨택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아파트 하니까 뭐 아파트 샤시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별이 딱 명확한 거 있죠. 뭐 샤시는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들.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들. 근데 마감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못했어요. 마감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미장, 뭐 목수 이런 것들은 다 지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그런 거. 샤시는 갈아드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규격 딱 정해서 갈아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는데. 비용은 비슷합니까? 아파트 수리할 때랑? 아니 완전 다르죠. 왜냐면은 건물이 크니까요. 단가로 뭐 평당가로 하면은 싸요. 더 싸고 왜냐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관은 아파트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외관도 멋있게 바꾸는데도 돈이 들어가지만 일단 방수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방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방수를 하고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물이 터지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해버리니까 조금 돈이 막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평당가로 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완전히 밀고 신축할 때보다 그래도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돈 아끼는 법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화이트 칼라랑 하면 안 돼요. 건축업 하시는 분들을 껴가지고 하면요 비싸요. 왜냐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시공하시는 분들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건설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야지 그 설계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설계하면 무조건 마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컨택을 할 때 저는 건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컨택해서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배우는 거예요. 왜 저건 저렇게 했어요? 뭐 저건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싸우고. 근데 설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설계를 안 했어요, 저는. 제가 했어요. 에? PPT로 막 그래서 막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 거죠, 막.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도면이 왜냐면 콘센트 위치를 잡아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근데 잘못 박은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럼 싸워요.
왜 여기 박았어요? 고쳐주세요. 절로 옮기세요. 그럼 그분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막 그런 거 싸우면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억울한 거예요. 야,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너 평일에 그 전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데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도 좀 더 길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럼 자기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1층 해가지고. 네, 그리는 거예요. PPT로?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수도는 설비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설비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하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도면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설비 사장님들이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쪽에. 그리고 건물은 설비 같은 거 웬만하면 다 돼 있기 때문에 새로 까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 건축사분들은 감리예요. 그 어차피 감리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축사분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공사에서 시공에서 책임 져주시고 되게 딱하기 때문에 마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하면은 조금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하게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중간 마진을 다 안 끼면 싸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제 마진을 챙겨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돈 싸니까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싸져서 좋은 건물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경험을 쌓아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도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처음보단 낫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쌓이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재에서 이렇게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막 가끔씩은 막 진짜 가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막 진짜 이번 주는 진짜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가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집에 공사가 있으니까 가는데 옛날에는 할 일이 없어도 갔어요. 가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진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부동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실거주자일 수도 있고 뭐 투자자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보면 영감을 얻을 때도 있고요. 어쨌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냥 생각이라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기는 못 봤던 데인데 이런 저기는 없었는데 올라오네 건물이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분양 물량이 안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저거 뭐야 그럼 봤는데 임대주택이네. 저거 뭐야 그랬는데 너무 소규모라서 안 잡히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빌라라도요 100원에 좀 하실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인지를 공부를 하려면 많은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은 거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우리 이제 다주택 적폐분들 이제 좀 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벌었죠. 꼬마 빌딩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고 이제 빌딩 중개하는 법인들 많죠. 찾아다니시는 분들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많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인들도 네. 막 열심히 팔고 있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좀 꼬마 빌딩이나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플레이어로서. 힘들어요. 마음고생 많이 해요. 아파트랑 할 때랑 달라요, 진짜. 달라서 배운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수익이 손해를 받더라도 결국에 내가 어차피 건물이라는 건요, 자산이고 집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 가격이 떨어져도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몇 칸이 있고 원룸이 몇 개가 있고 투룸이 몇 개, 이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사던 내가 이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케팅을 해서 요거를 나는 수익성 좋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면요, 고생이 즐겁죠. 왜냐하면 경험이 쌓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돈도 없는데 명함 내밀려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해보세요.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이거 왜 안 빠지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서울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방은 좀 안 빠질 수 있어요. 막 너무 많고. 근데 서울은 워낙 인구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유로울 수는 있죠. 대신 수익률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진짜 이걸 왜 사고 싶어 하는지, 돈을 벌려고 사고 싶어 하는지, 운영을 해보고 싶은지, 아니면 진짜 난 이거 그냥 갖고만 있고 싶은지. 어차피 나중에 집가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전한 투자, 지금 돈 부어도 나중에 어차피 더 비싸게 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대출이 더 많아. 법인으로 대출 나오고 상가 80% 받아가지고 내 돈 10억 넣어놓고 나중에 한 20억, 30억 연예인처럼 벌 거야. 이런 건지. 요 목적성에 맞게 투자를 하면 좋다고 보고, 근데 남들이 하니까 한다,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으스델라고. 있다.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죠. 저도 강남에 빌딩 갖고 있으면 으스대겠죠. 그럼 그거가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각자 판단하셔야죠. 저는 사실 투자자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잘 상담 못 하고, 저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